분할이면 분할된 길.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우리 양가로 2번이에요. 자, 조직 변경입니다. 여기 잠깐 좀 보시죠. 상법 얘기를 좀 잠깐 좀 하겠습니다. 뭐 어쩔 수 없어요. 이게 상법과 관련되어 있는 기본적인 베이스 지식이 있지 않으면 이게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. 자, 우리 상법은 우리가 회사의 형태를 5가지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. 그걸 뭔지는 우리가 소개하는 건 그렇고. 근데 크게 분류를 해보면 물적 회사와 인적 회사로 우리가 나눠볼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물적 회사라고 하는 거는 인간적 관계로 연결되어 있지는 않고요. 순수하게 물적인 돈의 관계로만 연결이 된 거예요. 근데 가장 물적인 회사로 지금 보고 있는 게 주식회사입니다. 삼성전자가 만약에 제가 주주인데 삼성전자가 망해서 빚이 300조예요. 근데 저는 주식을 한 3천만 원어치만 샀습니다. 그러면 저는 3천만 원 이상 까먹지 않습니다. 3천만 원만 책임지는 거예요. 완벽한 물적 유한 책임지는 사원들, 즉 주주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게 주식회사입니다. 그런데 이제 인적회사예요. 인적회사의 가장 대표적인 주자가 한명회사입니다. 한명회사는 무한 책임 사원들로만 구성된 회사예요. 그래서 홍길동이하고 홍길순이하고 홍길남이가 3남매인데 회사를 차리면서 한명회사로 차렸다. 그런데 각자 10억씩 내갖고 30억짜리 회사를 만들었는데 이 회사 빚이 300억이다. 그러면 홍길동이도 300억, 홍길순이도 300억, 홍길남이도 300억의 책임을 져야 됩니다. 무한 책임이에요. 리스크 해요, 안 해요? 그러니까 이거 회사들 잘 안 차리는 거예요. 다 이거 차리는 거죠. 대한민국에 대부분 주식회사인 거죠. 그렇죠? 그러면 제가 홍길동인데 한명회사요. 못 모르고 하자 그래서 한 거예요. 근데 그거 알고 봤더니 무서운 거예요. 그 빠지고 싶어요. 들어올 때는 이게 상법 얘기예요. 전 사원의 동의가 없으면 못 나가요. 왜냐하면 홍길순이하고 홍길남이가 다 책임져야죠. 그러니까 내가 홍길남이면 동의 안 하죠. 근데 또 식구들끼리니까 형제지간이니까 그래 인마 너 빠져 막내 하여튼 저건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? 퇴사 후 2년간 책임져야 됩니다. 왜 개 있을 때 부채 같은 거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? 그래서 함부로 이름 같은 거 잘못 빌려줘갖고 한 명에서 사원 되고 그러면 아주 박살이 날 수 있어요. 변호사 써야 되고 막 거기 빠지고 막 해야 되는. 자, 그럽니다. 그런데 얘보다 물적 회사 성격이 조금 약한 게 유한회사예요. 얘보다 인적 회사 성격이 조금 약한 게 합자회사입니다. 그래서 우리나라 상법은 물적 회사가 인적 회사로 조직 변경은 못하고 물적 회사 안에서 요렇게는 바꿀 수가 있어요. 요렇게는 바꿀 수가 있다고요.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. 여기 외국계 다니는 분들 계시나요? 외국계 기업이요. 외국계 기업이 예전에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이렇게 들어옵니다. 왜냐하면 자기네 나라라고 비슷한 줄 알고. 이렇게 들어왔다가 보니까 우리나라는 주식회사는 외감 대상이고 해달라는 게 많아요. 요구사항이. 근데 유한회사 보니까 그런 게 없어요. 그래가지고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조직 변경을 하는 외국계 기업이 굉장히 많습니다.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도 그거를 캐치하고 유한회사도 주식회사에 준하는 정도로 하는 걸로 법을 개정해놨어요. 이게 뭐 그런 거는 나중에 보시고. 근데 어쨌든 지금 보시면 그러면 변경 등기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? 하나는 없애고 하나는 새롭게 등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? 그렇죠? 근데 법인의 실체가 바뀌었나요? 안 바뀌었나요? 안 바뀌었죠? 그래서 이거는 조직 변경으로 등기가 이루어지더라도 얘는 실체가 바뀐, 컬러가 안 바뀌었다고 보는 거예요. 사업연도 안 바뀝니다. 사업연도가 안 바뀐다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조직 변경 전에 사업연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. 자, 조직 변경 시에 사업연도 바뀐다 안 바뀐다? 안 바뀐다.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.